내가 뭘 벌어와야 우리 집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니? 언니가 좀 더 쓸모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시댁에서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 앞에서는 별로 특별한 집안은 아니다라는 소개를 들어야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시댁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서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도움 안 되는 며느리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집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며칠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후 뉴스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진짜 정체에 온 가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던 진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시댁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수진이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6살의 수진은 남편 민우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가족이 되는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서 수진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구나. 시누이 은영이 나타났습니다. 수진보다 2살 많은 은영은 수진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이 입고 온 단정한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들고 온 작은 선물 봉지까지 모든 것이 은영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분명 이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집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수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눈에 수진은 그저 가난한 집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누이는 대놓고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 엄마, 우리 아들이 참 순진해요. 시누이 은영이 시어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가 수진의 귀에도 들렸죠.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음식 준비는 혼자 할 수 있겠지? 우리는 손님이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네, 물론입니다. 수진은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오는 며느리에게 도움 한 번 주지 않고 혼자 모든 걸 준비하라니요. 하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수진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가 아니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신우이 은영의 냉정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죠. 그래도 수진이가 착해 보이던데요. 민호가 약하게 변호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뭐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지. 봐봐, 선물로 가져온 것도 참 초라하고.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시댁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맛이 좀 싱겁네.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번갈아가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호와 함께 작은 신혼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수진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명문대 총장이라는 것, 자신도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사실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배경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할까봐, 시댁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고 싶어.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거라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도 시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수진의 시댁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요리 좀 배워야겠어. 어제 김치찌개 너무 싱거웠어. 네,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사실 김치찌개는 시어머니가 직접 간을 맞춰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해. 어제 시누이가 와서 보니까 먼지가 여기저기 있더라고. 시어머니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수진아, 명절 준비 다 너 혼자 하는 거 알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죠. 네, 알겠습니다.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전부 다. 전, 나물, 탕, 찜. 친척들 올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이 혼자 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시누이님이 좀 도와주시면. 은영이는 바빠.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너는 시간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수진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모든 일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은영은 손톱만 들여다보며 나는 요리 못해서라는 말만 반복했죠. 수진아,
장 보러 갈 때 좋은 것으로만 사와. 친척들이 오는데 창피하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장볼 돈을 건네면서도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것만 사오지는 마. 살림 알뜰하게 해야지. 수진이 평소에 살림을 아껴서 한다고 늘 지적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수진의 용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아, 내 친정에서는 명절에 뭐 해주는 거 없어?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집들은 명절 때 시댁에 뭐라도 보내주던데 너희 집은 그런 거 없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었지만 수진이 말리고 있었거든요.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전통을 중시하시니까 이해해달라. 민호야,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이 모든 걸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호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추석 당일, 이른 새벽 5시부터 수진은 부엌에서 혼자 분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느라 온종일 서 있었죠. 그 사이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전이 좀 타는 것 같은데 냄새 안 나? 시누이 은영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타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아, 네. 확인해 볼게요. 수진이 대답하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수진아. 기름이 너무 많이 튀지 않게 조심해. 벽에 기름때 묻으면 나중에 치우기 힘들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간섭했습니다. 수진은 벌써 3시간째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격려 한마디는커녕 지적만 쏟아졌죠. 수진아, 이 나물 좀 더 간해봐. 너무 심심해. 수진아, 탕 국물이 좀 짜지 않아?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수진을 소개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죠. 우리 며느리예요. 별로 특별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해서 데려왔어요. 요리는 좀 서툴지만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댁의 자선 대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요즘 며느리들 구하기 힘들지. 친척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대충 인사를 건넬 뿐이었죠.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집안일 할 줄 아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말 역시 수진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만 했을 뿐 정작 차례상 앞에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 서 있어. 아직 격식을 다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사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예의 범절을 제대로 배웠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수진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유, 수진이가 참 고생이 많네. 그래도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친척 할머니 한 분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맞아요. 저희 며느리도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잘해요.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마치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저것보다는 낫다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와 정리 또한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은영은 친척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수진은
부엌에서 혼자 산더미 같은 가릇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은영이는 정말 복이 많아. 시집도 잘 가고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친척 이모가 은영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은영이는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남편도 의사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우리 큰며느리는 좀 평범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에 수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그릇들 좀 더 깨끗하게 닦아. 기름기가 아직 남아있네. 시누이 은영이 설거지하는 수진을 보며 지적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3번이나 닦은 그릇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접시는 왜 이렇게 물때가 껴있어? 세제를 제대로 안 썼나? 은영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다시 그릇을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수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다시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내일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줘. 명절 다음 날에는 속을 깨끗이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또 다른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새로 담가야겠어. 친척들이 많이 먹어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렇게 할게요. 수지는 이미 온몸이 뼈마디까지 아팠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아무도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민호는 어떨까요? 수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좀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수진을 위해 한마디 해주지도 않았어요. 수진은 친정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수진을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수진의 작은 노력도 크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그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수진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면서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수진은 더 이상 예전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시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지쳐갔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대학교 동창 미영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죠. 수진아, 정말 수진이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미영의 반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시댁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미영아,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수진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미영은 수진이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거든요. 너 여기 살아? 나는 이번에 이사 왔는데. 그런데 수진아, 너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좀 야윈 것 같은데. 미영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수진을 훑었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결혼 생활 적응하느라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 수진이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혹시 시간 있을 때 커피 한 잔 할래? 정말 궁금한 게 많아. 내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 미영의 제안에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시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미안해. 요즘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할게. 수진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미영은 아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을 만나니 예전의 자신이 그리워졌어요.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수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그저 집안일만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누구 만났다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수진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동네 누군가가 본 모양이었어요. 아, 대학교 동창이랑 우연히 마주쳤어. 잠깐 인사만 하고 왔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기분 안 좋아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우연히 만난 건데 뭘 미리 말해?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보고해야 하나요? 수진아, 좀 이해해줘.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게 있어. 며느리가 함부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민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닌다니요. 단지 장을 보다가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내가 누구 만났다며? 나는 왜 모르고 있었지? 죄송해요.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인사만 했어요. 수진아,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 만나든 미리 말씀드려.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라니요. 수진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수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체면을 말하다니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 돌아올지 보고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수진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근황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수진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수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착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그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기 위해 신분을 숨겼지만 정작 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뿐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도 수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수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시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은영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부터였죠. 언니, 큰일 났어요. 은영이 울먹거리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 일이야, 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3억이 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3억? 그게 무슨 소리야? 게다가 카드빚도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고 민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만 계속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해.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며칠 후 은영이 직접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은영이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보는 은영의 모습에 당황했죠. 은영아, 울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은영을 달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친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의 친정을 가난한 집이라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집이라도 있고. 아니에요.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친정 아버지가 총장이라는 걸 밝히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시댁 사람들의 수진에 대한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은영의 변화가 심했어요. 수진 언니, 저 이제 정말 막막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겠어요. 은영이 수진에게 하소연했지만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좀 더 잘 사는 집 출신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은영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난한 집 출신이어서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벌어와야 우리 집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니?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니는 회사 월급으로는 월급 말고 다른 방법 없어? 친정에서 좀 보태주든지 아니면 너라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든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마치 ATM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수진이 겨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영은 수진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시어머니는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식의 시선을 보냈어요. 수진 언니, 우리 집은 원래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언니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집 출신이었다면. 은영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도움이 되는 집 출신이라니요. 수진은 사실 누구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안 출신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정에서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까? 조금이라도. 결국 민호마저도 같은 말을 하는군요. 수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신분을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고 해서 시댁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 줄까요? 수지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적인 압박과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가 되던 해봄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경제적 압박,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에 지쳐갔죠. 수진아, 이번 달도 생활비가 부족해. 시어머니가 또다시 수진을 불렀습니다. 은영의 빚 문제가 생긴 후로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은영이는 빚 때문에 밤잠도 못 자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이 뭐야? 며느리면 시댁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영이 또다시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정말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이 시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수진 언니도 뭔가 방법을 생각해봐요. 언니 친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은영이 눈물을 훔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은영아,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도.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 땅 한 평 없어요? 은영의 추궁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친정에는 집도 여러 채 있고 아버지의 재산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정말 없어. 우리 부모님도 평범하게 사시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을 때 은영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라도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물론 돈 문제였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해. 시어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결과가 있어야 해.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정말로 친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부업이라도.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최선이 그 정도야? 우리 은영이는 지금 집까지 잃을 위기인데? 시어머니의 날선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시댁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힘들면 시집을 왜 왔어?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호가 약하게 말했지만 은영과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심해요? 언니가 좀 더 쓸모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은영의 말에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쓸모 있는 집안 출신이라니요.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집안 출신인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했어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지만 결국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무시와 모멸감뿐이었죠.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여자만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수진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수진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수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 가니? 민호가 수진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집을 나서는 순간 마침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좀 다녀오겠어요. 언제까지? 며칠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으로 봐서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그 공간을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수진을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을 보며 아버지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야윈 거니? 아버지가 수진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수진은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무시, 끝없는 집안일, 그리고 자신을 현금 지급기처럼 대하는 시댁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구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로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 아프다. 며칠 동안 친정에서 쉬면서 수진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서재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할까? 수진이 서재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야. 너도 참여해보면 어떨까? 신문에는 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새로운 장학재단 설립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수진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이제는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아닐까? 아버지의 말에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걸까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수진아, 언제 집에 와? 어머니가 내가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어보셔. 민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냥 잠시 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민호야, 나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무슨 생각?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민호의 말에 수진은 허탈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군요. 민호야,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겠어. 대화? 뭔 대화? 그냥 집에 와서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수진아,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집에 와. 집안일이 너무 밀려 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진을 집안일 담당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좀 더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며느리가 시댁을 떠나서 어떻게 쉬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제 진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 수진아. 그게 맞다.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줘.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요?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일까요? 수진의 질문에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내 신분을 알고 나서야 달라진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아버지의 말이 수진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대학교 캠퍼스를 오랜만에 걸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교수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총장실 앞에 서서 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총장 이동철이라고 쓰여 있는 문패를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비서가 나오면서 수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총장님 따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총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정말 바쁘셔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하시느라. 비서의 말을 들으며 수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친정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 오후 수진은 대학교 인사팀에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모두 공개하면서 말이에요. 박사 학위, 해외 연수 경험, 그리고 총장의 딸이라는 신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신임 교수로 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설립한 교육 장학재단의 이사로도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아, 축하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대학교 이동철 총장의 딸 이수진 씨가 모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동시에 새로 설립되는 교육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수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수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수진 신임 교수는 이번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의 학력, 경력,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업적들이 공개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수진의 시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수진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 은영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수진이 알고 보니 총장의 딸이었다니요. 이수진 교수는 앞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시댁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수진이 사실은 누구보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민호야, 너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민호를 다그쳤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댁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가 수십 번째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수진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시댁 사람들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은영까지 모두 와서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아, 우리 잘못했어. 제발 나와서 이야기하자. 민호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수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애원했지만 수진의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수진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시댁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총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진이를 너무 몰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겠군요. 아버지의 차분한 말에 시댁 사람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훌륭한 집안 딸인 줄 알았다면. 은영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우아한 교수의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신분을 알게 되어서인가요? 수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장 딸이기 전에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저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으셨나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수진의 단호한 말에 시댁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는 수진의 모습은 자신감과 품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죠.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지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깊은 통찰을 갖게 되셨나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큰 지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 무렵 수진이 설립에 참여한 교육장학재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던 많은 학생들이 수진의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찾았거든요. 이수진 교수님 덕분에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죠. 수진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한편 수진의 시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민호도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늦은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막막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아, 어머니도 방법을 모르겠다. 시어머니도 무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 언니한테 좀 더 잘했으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해보면 안 될까요? 은영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잖아. 수진이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수진이 있는 대학교 앞까지 갔습니다. 멀리서나마 수진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본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빛나는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저게 내가 놓친 사람이구나.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의 교육 프로그램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진은 교육계의 주요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수진 교수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시댁 사람들은 더욱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수진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보기에 넌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아버지의 말에 수진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정말 후회는 없니?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건 말이야. 아버지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교육계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은 자신의 강의실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 멀리 시댁에서는 여전히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만 수진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수진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배경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